코스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초에 걸린 우리 한국 증시 저점이 좀 깨져버렸는데, 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제일 궁금할 부분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8월 달에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뭐 바로 반등 나올 것이냐, 아니면 뭐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어쨌든 8월 중하순이라도 반등이 나오긴 나오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많이 빠졌는데 뭐 반등도 한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내려앉을 것 같으면 사실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는 분위기고, 네, 오늘 많이 빠졌고 뭐 또 주간 좀 더 흔들리더라도 뭐 결국 지나 보면 그 위치가 그래도 8월 한 달을 놓고 봐도 좀 어느 정도 저점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좀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코스피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먼저 하세요. 예. 이게 무슨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오늘 지난주 제가 주중에 방송 나와서 그 지수 2000 깨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네. 날 깨졌습니다. 그게 목요일 날 밤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게 1년 내내 이제 세 번째 깨지는 거지만 네. 이번에는 2000선 복귀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연말 연초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는 바로 1985포인트, 84포인트 찍고 나서 장중에 2000포인트로 회복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죠. 네. 그리고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 블랙 먼데이가 또 세 차례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40여 포인트씩 빠진 날이 세 번 있었는데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0포인트를 1년 만에 세 번 깨지고 또 40여 포인트 이상 빠지는 월요일장을 오늘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 장인데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아마 이건 뭐 어떻게 기획이 됐든 간에 많은 재료들이 오늘 한꺼번에 네. 터져 나오면서 나온 현상들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더 줄 부분이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악재가 좀 감소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냐는 차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빠진 원인은 뭐 대여섯 가지쯤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미중 간의 한일 간의 어떤 네. 그 무역 분쟁의 이제 제대로 된 확전이라든가, 그리고 그 INF라고 하는 그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수십 년 된 그 중거리 핵 협상과 관련된 네. 것들이 또 파기돼서 아시아 어느 지역에는 또 제2의 사드와 같은 것들이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아시아 쪽의 금융 허브라고 볼 수 있는 홍콩이 지금 거의 마비 직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일어나는 후폭풍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결정적인 게 트럼프의 이제 추가 관세, 이걸로 네. 인해서 글로벌 단의 어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암울해진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게 네다섯 개가 주말 사이에 복합적으로 어떤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2000선은 뭐 지난 금요일 날 깨진 거고 오늘 1950선이 완전히 한 그렇죠. 방에 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심리적으로 바닥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오늘도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네. 보는 수급상으로 보는 기준은 개인들이 한 5천억 이상 2회 정도 나와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오려면 아마 조금 가슴이 너무 아픈 얘기지만 1900선 아래로 좀 내려가서 1800대 중반 정도 돼야지만 제대로 된 물량도 나올 거고, 네. 진바닥에 가까운 어떤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1950선이 깨졌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엄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당장 소멸될 재료도 아니고 또 조금 더 보태질 재료들도 사실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1800대 한 중반, 1850까지는 일단은 제가 뭐 당장 8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도 네, 그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일교 파트너님도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되는 부분이라든가 한일 간의 어떤 전쟁이 뭐 격화되는 분위기에 뭐 미사일 얘기들까지 해서 정말 온통 악재뿐입니다. 그동안에 좀 시장을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안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자꾸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8월 달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근데 그거 전에 이제 제가 그 특집 방송하면서 계속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기존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가 유튜브 특집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주열 총재가 잠재 성장 2.2% 얘기하면서 추경을 일부 반영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일본의 그 수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더 잠재 성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날 금리 인하를 FOMC보다 선제적으로 할 때 정부에서 달러를 방어했어요. 네. 이게 지금 넌센스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반기에 잠재 성장이 1.9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아니까 정부에서 미리 막 박아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년 텀으로 해서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보실 수 있나요? 미국의 산업 생산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꺾였어요, 지금. 근데다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한번 보세요. 이것도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근데다가 이번 7월 30일 날 시카고 PMI 지수 나왔는데 44.4 나왔습니다. 이거 50 예상이었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 큰 흐름에서 경기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작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게 정세제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큰 게 꺾였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승할 때 왜 못 갔느냐? 저성장의 틀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수급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연기금이 이틀 동안 1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개인들이요. 4,500억이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순수하게 연기금은 5,200억 샀고요. 금융투자에서 2,200억 샀어요. 그럼 7,000억 샀잖아요. 외국 개인들이 4,4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3,000억이 더 기관이 더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51포인트 빠졌어요. 또 하나는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뒤에 보면 있으면 신용융자자고 있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코스피 쪽이에요.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요게요. 2016년도에 1960선에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 왔을 때 2016년도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6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금요일 날하고 오늘 얼마나 신용잔고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10조예요. 지수가 불과 3년 전에 6조 5천억 신용잔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10조예요. 10조.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이 빠져갖고 한 1조 빠졌다 쳐도 9조예요. 그럼 3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안 받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게 매수 공백 상태다 보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걸 굳이 안 받아요. 싸게. 비싸게 안 받아요. 방을 하지 않아요. 그 싸게 받으니까 거기다 외국인들은 선물을요. 야간에서 선물을 4일 동안 만계약 매도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9천 계약 매도했다가 그다음에 최근 3일 동안 5천 계약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동성만 줘버리면 충분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신용융자 잔고가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1950선인가 60선 되면요 1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했던 매수 공백 상태에 따른 그런 어떤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좋다더라도 저는 그냥 박스권이다. 저성장은 계속 박스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8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1920, 어디까지 1910에서 20. 1910에서 20. 네, 그리고 올해 전체를 봤을 때는 2200에서 2250 고점. 우선 일단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910까지 빠지는데 그 밑으로는 그러면 가능성은 이게 신용잔고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게. 근데 신용잔고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지금. 네. 그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이틀 동안 1조를 샀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위기인데 1910, 20이라니까 1, 20 지금 뭐 48이니까 30포인트 남았죠. 그거야 뭐 그거 살짝 감내할 수 빠져도 있어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2200, 2100세는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1900대 또 하나는요. 지수가 저점을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떨어진 종목을 보면요. 대부분 다 낙폭 과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쫙 살펴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는요. 작년 연중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 종목 꽤 많아요. 현대차가 대부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질을 보면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중소형주 담보 비중이 좀 적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롱숏 펀드에서 외국인들이 롱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숏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숏 포지션에서 숏을 밀어버리니까 공매도가 더 많이 떨어져서 지수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자, 돼요. 일단은 지수 관점에서는 뭐 추가 하락은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김동영 소장보다는 좀 짧게 한 1900대 초입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까지 빠진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일단은 네. 1910, 20 정도 자, 생각합니다. 그럼 코스피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열어놓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십니다. 두 분 다. 근데 중요한 이렇게 또 조정 나왔다가 거기서 뭐 계속 팔을 한 달을 헤매고 앉아 있을지 아니면 하다못해 반등이 좀 나와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00선을 좀 재탈환해 줄 가능성이 과연 팔을 한 달 안에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종합주가 지수든 개별 종목의 주가든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그러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예측이 안 되니까 뭐 전문가들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내가 봤을 때 8월 달에 뭐 폭락할 것 같다 잠시 피해라라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까지 빠지더라도 또 한 2000선까지는 8월 안에 올라올 수는 있을 것이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건데 좀 힘드시겠지만 자 8월 한 달만 먼 미래는 일단 둘째 치고요. 8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뭐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8월 달 안에 2000선 회복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8월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한 대여섯 가지 재료가 8월 달에 소멸 내지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상으로 보면 한 2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딛고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 조일교 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빨리 좀 털리고 나서 그 매물을 썩은 매물을 받고 나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메이저 수급의 그 뜻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900대를 내려갔다가도 네. 2000까지 올려서 내가 싸게 산 거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고서 8월 달을 마감해야지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못 올라오게 될 텐데 지금 그럴 엄두를 낼 입장은 아니다는 생각이고 뭐 전부 다 알고 있지만 8월 28일께 되면은 0.3% 정도 우리나라 그 MSCI 비중이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나온다고 하는 그 대형주들 매물이 한 1조 5천억 이상 예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그 매물은 도대체 누가 받을 거냐? 기관도 싸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게 받으려고만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최악으로 밀 때만 보수적으로 받으려고 할 텐데 이미 예정돼 있는 목표 뭐 예정돼 있는 매물이잖아요. 그걸 뭐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지수는 거의 뭐 최저점으로 만들고 나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8월 한 달을 조망한다고 하면 이미 약세로 출발했지만 중간약, 후약까지 해서 뭐 8월 내내 좀 힘든 입장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또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고 치지만 지난 7, 8년간 가져왔던 8월 달 수익률을 보면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7, 8월이 극히 안 좋았고 9월 달은 잠깐 반등 나왔고 마지막 조정의 그 하락파가 10월 달까지 연장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8월 달만 놓고 보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통계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위로 좀 땡길 요인은 거의 없어서 흔히 네. 말하는 뭐 썸머랠리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가 기대값은 접어놓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머랠리는 아예 뭐 기대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자 어쨌든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조금은 이 8월 한 달은 좀 부정적으로 일단은 뭐 1900 한번 깰 가능성 한 185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고요. 물론 뭐 많이 빠지면 또 반등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2000선을 8월 달에 회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변수가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이 사태가 트럼프에서 일어났지만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1일이 또 10% 추가 관세 예고된 날이죠. 네. 만약에 트럼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또 바라본다면 또 트윗짓을 하겠죠.
예측 불가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머릿속에 잠깐 좀 들어갔다 오시죠. 제가 못 들어갑니다. 예측이 안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두 번째는요. 이번에 파월이 굉장히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하가 추세적인 기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우리 유튜브 특집 방송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트럼프하고 파월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 예상이 맞다면 저는 트럼프가 파월을 굉장히 압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데 했고 이번에 25pp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이또이거든요. 그럼 9월 달에 과연 25pp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파월이 왜 25pp를 했을까?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미국이 6월 달에 관세 인상시킨 것들이 지금 3분기에 지금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FRB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트잖아요. 물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6월 달에 관세 인하된 부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물가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파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예상외로 9월 달에 25pp가 넘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인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5pp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25pp 두 개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50pp. 그래서 9월 달에 7월 달에 50pp를 할 것이냐, 뭐 7월 달에 25pp 하고 9월 달에 25pp 할 것이냐 했는데 그 미국의 채권 가격은 벌써 50pp로 나가고 있었는데 네. 25pp를 하니까 그렇게 그것도 이 감이 없어요. 옐런이나 그린스펀은 다 시장에서 다는데 법률가 출신이라서 딱딱해요. 버냉키도 처음에 그러다가 엄청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시장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느꼈겠죠. 뭐. 그래서 생각보다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경향들이 8월 달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커멘트를 통해서 나타나면 예상외로 8월 달에 2천선까지는 반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이상은 힘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뭐 일단은 우리 졸교 파트너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의 방향을 타고 또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세게 붙는 분위기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익이 크게 급감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오늘 증시 급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 또 8월 달은 MSCI 또 이머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또 잡혀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 수급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본이 한국을 또 하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만은 한국도 일본을 하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버릴 거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한번 해보는 건 기분은 좀 자존심은 좀 살긴 사는데 이거 피해가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오늘 사실 투매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곧바로 그치려면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갑자기 트럼프가 또 중국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뭐 9월달 관세 부과 잠깐 보류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가 또 한국과 일본이 좀 막 치닫고 있다가 이제 대화 좀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대폭 인하할 가능성을 좀 시사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나오면 또 급반전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조금 암담하다. 아마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찝찝한 게 하나 있는데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가 강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보통 이 두 통화가 강세면 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다가 오늘 제가 절대 오면 안 되는 사태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건 절대 넣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달러 위엔이 7위안을 돌파했어요. 네. 제가 이거 설명하면 한 30분 걸리는데 왜 이게 돌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홍콩의 또 DR 뭐 회사 중국의 회사가 홍콩에 DR 세우고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7위안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뭐 어차피 다 알고 있고 근데 7위안 돌파하면 이게 이제 또 중국 시장에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빨리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 꼭 치료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자, 뭐 아무튼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시장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을 반영해서 또 충분히 빠질 만큼 또 빠지다 보면 뭐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고 나는 여기서 못 팔겠다 하고 지금은 이제 매수 공백 현상 때문에 확 내려앉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또 아이 못 팔겠다는 매도 공백 현상이 나오면 조그만 매수가 들어와도 또 뭐 급반등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당장 이게 뭐 지금 펼쳐질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 더 아래쪽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